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정의구현 발표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문체부에서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주장, 중간 조사 발표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세영 선수를 참 많이 응원을 하셨는데, 요즘 아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뜨뜨미지근해지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뭐 새로운 소식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것을 전달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중간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던 모든 이야기들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안세영 선수의 주장대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문체부, 선수가 원하는 용품을 쓰고 복종 강요를 폐지해야 한다. 야, 문체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선수가 원하는 용품을 쓰게 해야 한다.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폐지시켜야 한다. 안세영 선수가 참 많이 주장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원하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하도록 권고한다.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야, 이거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후원사였던 요넥스가 자신들의 물품만을 쓰게끔 강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체부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랍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건 이 문체부에서 직접 나서게 된 부분 중에서 특히 조사를 해보니 국가대표의 운영 지침이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협회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지도자와 선수의 사이를 갑과 을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은요,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복종 강요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것도 배드민턴 협회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즉각 폐지 권고한다. 만약 문체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의 권고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겠다.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이라는 거는 문체부가 나라의 돈을 받아서 이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이 각 종목별로 지원금이 분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겠다. 안 그래도 요넥스 후원사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배드민턴 협회가 만약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또한 안세영이 제기한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쯤 되니까 문체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협회가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이 배드민턴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요넥스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44개의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강제하는 경우가 딱 두 군데, 바로 복싱과 배드민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스포츠 종목에서는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복싱하고 배드민턴만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만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특히 선수단 모두가 라켓, 신발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하고들 있다.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꼭 협의하도록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후원사인 요넥스가 그럼에도 문체부에게 우리는 배드민턴 협회에 단독 제공하고 싶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유니폼 로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에 따르면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 개인의 후원사 로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스폰서십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넥스의 후원만을 받기 위해서, 티내기 위해서 다른 후원사들의 로고를 아예 강제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가 후원을 받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체부는 국내외의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쏟아냈습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 남자는 28살, 여자는 27살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규정조차 선수들의 의사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든 국가대표가 아니든 이제는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28살, 27살 선수로서는 거의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까지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내가 국가대표 1, 2년만 하고 나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을 폐지하겠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하여 문체부가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안세영의 폭로에 문체부가 답했다. 바로 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협회장의 횡령 배임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와,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배드민턴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후원금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협회장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문체부가 이른바 페이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을 딱 꼬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월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총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협회의 후원용품 계약과 후원금 배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며, 과거에는 협회가 받은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게 배분했지만 웬일인지 2021년, 이게 언제냐? 이게 놀랍게도 김택규 협회장이 딱 선임이 됐을 때부터입니다. 취임하고 나서부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자, 그럼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김택규 협회장 취임식이라고 한번 딱 검색을 해보니, 자, 여기 보이십니까? 2021년 4월달 대한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취임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달이에요. 명확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김택규 협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안 지난 6월달에 선수들에게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던 이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소름이 돋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대부분 선수들은요, 이번 문체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수단 몰래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도대체 20%의 배분금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또한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에게 후원사로부터 개인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문체부는 선수들이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2019년 후원사 변경 이전에는 상금을 받았는데 변경 후부터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19년 역시 어떻습니까? 사실 후원사가 변경되고 나서죠. 후원사가 변경되고 나서 2년 뒤인 2021년도에 김태규 협회장이 딱 취임을 하고 나서 보너스 그리고 배분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특히 페이백에 대한 부분,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이 1억 5천만 원,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였는데 결국 약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 추진위원장 소속으로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2024년에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여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도 없이 임의로 배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협회장 마음대로 물건이 배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체육국장은 특정 지역에 4천만 원 이상의 배분, 제일 적게 후원받은 곳은 3만 원 정도 배분된 것도 있다. 이건 뭐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해진 바 없이 임의로 배분하거나 사용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없애긴 어렵다. 문체부는요, 나아가서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까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했다. 결국 김태규 협회장은 아울러 횡령 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이 검찰 기소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구속 가능성도 너무나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성공보수까지 수령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돈들이 여기저기로 지금 막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2024년 8월까지 40명의 임원 후원 금액은 2,300만 원이 유일했는데 임원들에게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가 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임원들의 후원 금액이 2,300만 원인데 10배가 넘어가는 3억 3천만 원이 이들에게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체부는요, 방만 운영, 불료 불급한 수당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 불출 내역을 누락하여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이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의류, 라켓, 가방 이게 뭐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태규 회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살펴봤고 보조금 관련 사항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정부의 지원이 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면 결국 환수를 받아야 하고 현행 보존금법에 따르면 환수한 금액의 3배에서 4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 사실이라고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거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3, 4배까지 제재금까지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김태규 협회장 사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뽑은 닮고 싶은 여성 선수 3명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3위에는 지금 뭐 역대급 광고 모델로서 활약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가 3위에 위치를 했는데 2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안세영 선수가 있다. 1위에는 뭐 배구의 김연경 선수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는 신유빈 선수처럼 광고를 엄청나게 찍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미운 오리알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여자 운동선수 중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서는요, 물론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해진 신유빈 선수도 참 핫하기도 하지만 특히 MZ들을 대표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소신발언, 할 말은 한다. 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할 말을 한 안세영 선수에게 결국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은 100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찌 본다면 처음에 보여줬던 입장과 전혀 판이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보실 때 한심하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어찌됐건 협회장이 자신의 의견을 전부 다 검토하겠다. 중요한 건 김태규 협회장은 그러면서 현 협회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이사진들을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나아가서는 총감독, 김학균 감독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쏟아낸 거죠. 결론은 나도 피해자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문제가 크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김태규 협회장이 발을 빼려는 행태가 아니냐, 정말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의견 플러스 안세영 선수가 왜 본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굳굳이 거부를 하겠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비판이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의 이런 태세 전환은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요, 강력한 규탄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이 방탄소년단이 이뤄낸 결과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를 딴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BTS의 이 국위 선양의 활약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인촌 장관이 갑자기 BTS와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를 했느냐. 알고 보니 올림픽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꼬집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세영 사태의 경우 기득권자들의 낡은 관행 탓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이 요즘 선수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올림픽 전부터 충돌했던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나를 따라라. 우리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스타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지금 특히 체육 쪽의 젊은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기흥 회장의 올림픽 해단식 축소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를 향해 거듭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이기흥 회장이 선수들이 피로해서 그냥 축소했다라고 했지만 예산 배분 개혁 등으로 이미 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2008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와서 회단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청 앞까지 걸어서 퍼레이드를 했다. 그럼 그때도 엄청 피곤했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BTS야말로 올림픽의 금메달을 여러 개나 딴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면제를 준다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BTS가 금메달 여러 개 딴 것과 다를 바 없는 국위 선양을 했는데 정작 BTS는 군면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메달리스트들은 정말 군면제를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또 한 번 본물이 터진 겁니다. 자, 요 대목이 뭐냐면 요걸 한번 좀 살짝 들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 의원이 아니 양궁협회는 전부 다 자신들의 사비로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갔던데 배드민턴 협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자 이기흥 회장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회장님들 재정 능력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강제할 수가 참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이 자, 들으셨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이라는 것은 모든 협회장들의 상태와 협회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국회 전체 회의에서 배드민턴 왜 임원들만 사비로서 비행기를 탔냐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나온 대답이 고작 협회장들의 개개인적인 금전 상황이 달라서 내가 그걸 강제할 수가 없다라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왜냐?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이기흥 회장 개인 운전기사까지 체육회에 돈을 받아 지원했다. 파리 참관단?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개인 운전기사까지 대한체육회에 지급된 4,200억 원의 국고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기흥 회장의 개인 비서도 대한체육회 소속 참관단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 전체 회의에서 수협 같은 경우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장어를 선수들의 특식으로 1년에 매달 300kg씩 전달해준다.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촌에서 웬만한 것은 치료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전문 병원 원장님들이다. 그리고 후원사들,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 성당, 교회를 운영하는데 다른 단체는 활동이 미미하지만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선수들의 전지 훈련까지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체육계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KBS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파리 올림픽 참관단 명단을 쭉 살펴보니 대한체육회에 이땡땡 비서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한체육회 비서라는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땡땡 씨는요,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똑같이 참관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 회장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참관단에게 항공료와 해외 여행자 보험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경기 관람, 숙박, 식비, 현지 체재비를 지원한다라는 걸 살펴보면 이 비서라는 사람은요,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개인적 급여를 받으며 해외 체류 비용은 각종 기부금으로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예산으로 지원받은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기흥 회장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김태큐 협회장처럼 일종의 횡령에 해당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받은 금액 중에 말입니다. 그리고 참관단에 포함된 이 조계종 관계자 역시 소속의 직위는 과거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명단에서는요, 조계종 인사도 있었는데 선수촌 내의 법당 운영이나 전지 훈련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명의 종무원은 진천 선수촌 법당 운영 관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소속을 본다 하더라도 이 불교 쪽에 이제 체육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가 어려운 거죠. 직접 KBS에서 취재를 해보니 이 명단에 작성된 소속과 직위가 지금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현재 전국 신도회가 아닌 중앙신도회라는 단체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땡땡 사무총장, 장모 신도팀장도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여기 적혀져 있는 단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정모 씨는요, 신도회 사무총장으로 현재는 대한체육회 선수 관계자 위원 자격으로 참관단에 들어갔다. 여기 밑에는 장모 씨 역시 체육인 불자 연합회 위원이다. 그러니까 명단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 이 대한체육회의 참관단에 대한 의문점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객관적인 선정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이른바 셀프 추천, 내가 나를 추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참관단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아래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업무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해 왔으나 이 회장은 취임부터 개인 차량과 개인 고용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 올림픽 참관단 참석 이유는 현직 위원인 대한체육회장 수행차 참관단으로 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의 끝맛은 개운치 않다라고 합니다. 왜 이기흥 회장의 개인 비서가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기재가 명단에 되어 있는지, 개인과 기업이 선수단의 격려를 위해 기부한 재원으로 이 회장의 개인 비서가 체류 비용을 지원받는 게 부적절하진 않은지 많은 의문점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 최고 성적에도 대한체육회는 사면 초과다. 다음 달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금메달 13개를 땄지만 문체부는 체육계가 정치 조직화되었다라고 직격하였죠. 그러면서 지금 체육회의 돈으로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체육계와 무관한 인사들까지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다음 달 국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문회급 현안 질의를 예고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흥 체육회장뿐만이 아니라 김태규 협회장까지 전부 다 전면 사퇴, 검찰 기소될 가능성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손흥민을 뛰어넘다니 신유빈 양이 스포츠 브랜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최고의 명장면으로서 꼽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가 극구 주장했었던 그놈의 스폰서 문제, 개인 후원사 문제, 이것이 잘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신유빈 선수처럼 뭐 나이키 광고를 하나 촬영하긴 했습니다만 리복, 아디다스, 뭐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그 무엇도 가능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의 발목이 묶이면서 이게 참 협회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가정이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착잡한 현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안세영 선수가 극찬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무경 의원의 망언이다라는 비판을 받은 참 중요한 대목인데 메달 혼자서 획득하셨나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무경 의원이 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이 붙었었잖아요. 장미란 차관에게 메달 혼자 획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뒷받침에는 누가 있었나요? 선수는 지도자와 협회의 목표로 한 성적을 위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역시 혼자서 메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협회와 나라가 있었다. 핸드볼 금메달 리스트인 이모경 씨였지만 이제는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장미란 차관에게 이런 비판을 쏟아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도대체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토록 한 선수의, 그것도 세계 랭킹 1위에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메달을 따자마자 그 기쁜 마음에 나오지 못할 그런 말이 어떻게 저렇게 쏟아졌는지를 그 누구도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거냐라는 비판이 쇄도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단체의 예산 개편에 대해서 문체부가 으름장을 놓자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위법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계속되는 전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장면이지만 사실상 이번 국회 전체 회의에서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어찌 보면 같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대한민국 체육계에 대한 비판을 이쪽 진영에다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의 조리 있는 설명과 다르게 대한체육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협회장들 원래 돈이 없어서 내가 강제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확인 중이다. 해결될 거다. 그야말로 참
무분별한 무책임한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서 내부적인 문제도 균열이 심하죠.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계속하여 찾아내고 있고 대한체육회는 계속하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좀 보세요. 김포시 유치 설명회 하루 직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 측에선 태릉 빙상장 대체지 선정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대한체육회에서 태릉 빙상장, 그러니까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 유치 설명회를 하기 하루 직전, 한 달 전,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10일 전도 아니에요. 하루 전에 내년 초까지 돌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연기를 하게 됐을까요? 연기는 연기일 뿐 끝까지 도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를 좀 보면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 7월 파리올림픽을 이유로 체육회의 신정지 평가 실사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갑자기 잠정 유보로 돌아서면서 이제 29일 날 미디어를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체육위는요, 내년 1월에 있을 바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의 의지를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 이 선거표를 의식하여 대체지 선정을 미룬 게 아니냐 꼼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체육위는요, 지자체의 정치원 또 불교계 인사 등이 물밑에서 로비 작업을 벌이는 것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려는 국제 빙상장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만들어지면 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국가 예산이 또 천문학적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너도 나도 우리 지자체에서 열어달라 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자체의 정치원과 불교계 인사가 물밑 작업, 로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에 3선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체육회 내외에 있는 정관까지 개정을 하려 했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단호한 거절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내년에 있을 1월달 선거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면서 나 뽑아준 지역에다가 만들어 줄게라는 식으로 좀 꼼수를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연기는 연기일 뿐 끝까지 할 거다.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포는 국제 스케이팅장이 거의 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모가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양주, 동두천, 강원도 춘천, 원주시 철원군, 인천 서구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7개의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로비 작업이 있겠냐라고 추측이 된다라는 거죠.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체육회의 권한과 이 권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다 보니 이런 지방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째 출마를 하여 3번째 대한체육회장까지 하게 된다면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선 출마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견제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죠. 어찌됐건 문제점이 크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 문체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 1,000억 원 이상을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활체육 416억을 지자체에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416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 4,200억 한 해에 들어가는 4,200억 중에 416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1,000억까지 늘려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대폭 줄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와, 416억 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줬던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 31%에 해당하는 액수이지만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받아보기 전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어요.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는 방향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체육회에 지원한 전문체육 예산이 2,300원 가량으로 생활체육 예산의 1.7배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문체부가 내년에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은 올해보다 1,000억 이상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계속하여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달았다. 대전환을 만들겠다. 올림픽이 끝나고 확실히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1,000억 이상을 아예 회수하여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문체부가 교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대한체육회 발등에 불 떨어졌죠? 4,000억 정도 되는 이 돈 중에서 1,0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1,000억 원이 정말 어느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의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쏟아졌습니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셔틀콕 6,000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그것이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다시피 김태규 협회장은요 이러한 말을 했었죠. 최근 30% 페이백에 대해 어려운 생활체육 상황을 고려하여 30%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다. 하지만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시도협회에 셔틀콕을 많이 배정했고 그렇지 않은 곳엔 적게 배분했다.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이 또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해요. 생활체육대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지역은 경남이 34번, 부산과 전남이 21번, 충남이 17번, 경북이 10번 등의 순서였는데 지난해 경남 같은 경우 페이백 물품 가운데 달랑 수건 3장을 받은 게 전부였고 두 번째로 많이 대회가 열렸던 부산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최 횟수가 1등을 한 경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에는 전체 물품의 33.5%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김태규 협회장의 법무법인 인하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협회에서 구매한 물건에 따른 사은품이건 페이백 물건들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당연히 법률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야, 김태규 협회장 이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분명히 얘기했죠. 가장 필요한 지역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지역에 배분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고향에만 압도적으로 배분을 했고 가장 많이 대회를 연 경남과 부산에는 수건 3장과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백이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조치다. 조만간 압수수색까지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검찰 기소에 따른 구속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